안녕하십니까. 이병도입니다. 라시아나가 행사가 끝난 지 하루 만에 역시나 올해도 큰 흐름에서 변화가 없이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가는 지난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연 3일 동안 지나치게 오버셀드된 과매도된 상태였습니다. 주가는 2022년 저점에서 반등했습니다. 다우지수는 물경 500포인트 이상으로 마감했습니다. 6일 연속 하락을 마감한 것입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영국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채권을 매입하겠다고 발표하면서 2022년 저점에서 크게 반등했습니다. 이 움직임은 영국 파운드를 안정시켰고, 이는 이번 주 미국 달러에 대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은 10년 이상 만에 최고 수준에서 후퇴하여 더 높은 금리가 경제를 질식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완화했습니다. 다우지수는 548.75포인트 오른 1.88% 오른 29,683.74에 마감했습니다. S&P 500은 새로운 약세장을 기록한 지 하루 만에 1.97% 상승한 3,719.04를 기록했습니다. 내스닥 종합지수는 2.05% 상승한 11,051.64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6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다우지수는 현재 52주 최고가 대비 19.7% 하락한 반면 S&P 500 지수는 22.8% 하락했습니다. 내스닥은 31.8% 하락했습니다. 약세장을 증명하는 내용들입니다. 영란은행은 급락하는 통화를 안정시키기 위해 장기 영국 국채를 일시적으로 매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털링은 회복되어 마지막으로 달러 대비 약 1.4% 높은 1.0881의 달러에 거래되었습니다.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2008년 이후 처음으로 4%를 돌파한 뒤 약 3.7%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은 광범위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특이점 하나는 애플이 브룸버그 보고서 이후 약 1.3% 하락했다고 문제에 정통한 사람들을 인용하여 기술회사가 수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새로운 아이폰 생산량을 늘릴 계획을 포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일각에서는 투자자들이 실적 둔화와 연준의 금리 인상 영향을 감안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S&P 500이 이전 저점을 밑돌았다는 것은 주식이 아직 더 하락해야 한다는 주요 지표입니다. 드라켄 밀러는 수요일 뉴욕에서 열린 CNBC의 델리버링 알파 인베스터 서밋에서 우리의 핵심 사례는 23년 말 경착륙입니다. 하드 랜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23년에 경기 침체가 없다면 나는 기절할 것입니다 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모르지만 확실히 23년 말쯤 이른바 평균적인 정원 품종보다 크지 않다면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명년도 주가에 대해서 하드 랜딩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것입니다. 홈디포와 보잉은
다우지수 상승에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시장 평균이 당일 600포인트 상승함에 따라 장중 600포인트 상승함에 따라 30개 다우지수 주식 중 하나를 제외한 모든 주식이 현재 긍정적인 영역에 있습니다. 홈디포는 다우지수에서 5% 이상 상승한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건설주는 수요일 플로리다를 강타한 허리케인과 같은 국가 재난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고 해서 많은 상승을 했습니다. 다른 최고 실적 기업으로는 보잉 4.8% 증가, 디즈니 3.8% 증가가 있습니다. 오늘의 유일한 하락자는 1.3% 하락한 애플입니다. 다우지수 30개 그 종목 중에서 유일한 하락자는 1.3% 하락한 애플입니다. 오늘 장중에 일어난 여러 가지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애플 주가는 수요일 애플이 새로운 아이폰 생산을 늘리기 위한 계획을 포기하고 있다는 보고에 따라 3.4% 하락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하반기에는 계획대로 생산량을 600만 대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와 변함없이 9천만 대로 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이러면서 애플의 주가는 오늘 3.4% 하락했습니다. 바이오젠 제약회사의 주가는 실험적인 알츠하이머 약물 연구의 긍정적인 결과와 분석가들의 많은 업그레이드에 따라 37% 급등했습니다. 바이오젠과 일본 파트너인 A사인은 이 약이 인지 기능 저하를 27% 감소시키고 질병의 진행을 늦춘다고 말했습니다. 블러드리지 스프루스 포인트 캐피탈 매니지먼트는 최대 75%의 하방 위험이 있다고 보고 강한 매도 의견이 포함된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오늘 최대의 하락을 나타낸 것은 또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2020년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벤치마크 10년 국채 수익률, 영국은행이 영국 파운드를 안정시키기 위한 채권 매입 계획을 발표한 후 장 초반에 잠시 4%를 돌파했지만 수요일에 2020년 이후 가장 많이 하락했습니다. 벤치마크의 10년물 국채 수익률 하락은 바로 주식의 상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난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23 베이스 포인트 하락한 3.733%로 2020년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약 4.019%의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2008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러한 상승세를 소거하기 전날 이른 시간입니다. 수익률과 가격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1 베이시스 포인트는 0.01%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수직 하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국 파운드가 상승하면서 주식이 장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영국 파운드가 회복되면서 주식은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400포인트 이상 상승하면서 정오 거래에서 세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하루의 지금 주가의 흐름을 스케치하여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국 파운드는 세션 초반에 1.0541달러까지 하락한 후 수요일 정오 즈음 약 1% 상승한 1.0875달러의 세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영란은행의 통화 안정을 위한 임시 조치로 장기 채권을 매입하겠다고 밝힌 이후 나온 것입니다. 영국 정부의 장기 채권 매입 전략이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이후에 스털링은 정오 이후 급상승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시장 바닥을 기다리지 않고 지금 주식을 사야 한다고 루벤슈타인은 말합니다. 데이빗 루벤슈타인은 수요일 CNBC의 딜리버리 알파 투자자 서밋에서 시장이 조금 더 하락하더라도
투자자들은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되는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칼라일 그룹의 공동 창립자는 주식이 고점보다 저점에 훨씬 더 가깝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장에서 바닥을 찾거나 시장에서 최고를 찾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절대 바닥까지 기다리는 것은 아마도 실수있을 것입니다. 교과서 이야기를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또 실감납니다. JP 몰건의 에르도스는 현재 어디에나 투자 기회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격동의 시장에 계속 투자한다는 것은 올바른 기회를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JP 몰건 어셋 앤 웰스 매니지먼트 CEO인 메리 캐롤라인 에르도스는 수요일 뉴욕에서 열린 CNBC의 델리버링 알파 인베스터 서밋에서 모든 곳에 알파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재고에 있습니다. 채권에 있습니다. 통화로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에 있습니다. 여기서 스탁에 있습니다. 개인 시장에 있습니다. 그것은 공공시장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변화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디에나 있습니다. 에르도스는 영국은행이 투자할 수 있는 가장 흥미로운 대상일 수 있다고 말하면서 영국은행을 좋아합니다. 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 사람들은 영국에서 단 한 가지에도 투자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곳을 가자라고 생각하는 때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딜리버링 알파 서밋에서 그녀의 투자 아이디어와 동료 패널리스트의 투자 아이디어를 더 알 수 있는 시간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쪽으로 가자 그러면은 그 동쪽은 답이 아닙니다. 그중 하나의 서쪽이 답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JP 몰건의 에르도스 이야기도 오늘 그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바로 투자 기회가 번뜩이는 겁니다. 시장은 단기 지원에 의존할 수 없다고 스트래티가스는 말합니다. 스트라테가스에 따르면 주식시장은 극적인 매도 이후 랠리를 시도하지만 숏 포지션을 커버하는 헤지펀드로부터 큰 도움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시장의 현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식이 급격하게 하락할 때 그 주식에 대해 베팅하는 큰 펀드가 해당 포지션을 청산하여 단기 매수 충격을 일으키기 때문에 때때로 단기 안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략가인 크리스 버로는 수요일 고객에게 보낸 메모에서 시장의 가장 큰 주식은 공매도가 많지 않아 공매도의 혜택을 제한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고객으로부터 여기에서 공매도 랠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시장은 확실히 매우 단기적으로 과매도 되었지만 유명인 사이에서 실제로 단기 관심에 많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큰 펀드들은 단기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아이폰의 뉴스에 애플의 슬럼프는 구매 기회라고 키뱅크는 말합니다. 애플 주식은 수요가 줄어들면서 회사가 새로운 아이폰 생산을 철회한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수요일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화제는 애플입니다. 키뱅크의 브랜든 니스펠은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수요일 메모에서 우리는 이것이 오늘날 애플에 대한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컨센서스 기대에 중립적이며 하락에 매수함으로써 이점을 얻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썼습니다. 키뱅크 데이터에 따르면 아이폰의 하드웨어 수익은 여전히 강하고 애플의 시장 점유율은 견고하고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니스펠은 주가로 애플은 아이폰 14 단위를 늘리기를 희망했지만 더 높은 수준의 수요가 실현되지 않으면
합의 기대치의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그는 애플이 지난 10월 칩 부족을 이유로 아이폰 13 생산량을 줄인 적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니스펠은 앞으로 아이폰 14 믹스가 고급 모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며 장기적으로 긍정적입니다. 아이폰 14 프로 맥스의 대기 시간이 2주인 것과 달리 아이폰 14의 대기 시간이 사실상 0이었기 때문에 아이폰 14의 생산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며 투자자에게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이폰 14는 아이폰 14 프로 맥스가 아이폰 13 프로 맥스에 비해 아이폰 13에 비해 동일한 수준의 업그레이드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아이폰의 시간이었습니다. 스탠리 드러켄밀러는 2023년에 더 깊은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는 경착륙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억만장자 투자자인 스탠리 드라켄밀러는 연준이 공격적인 긴축 조치가 미국 경제를 침체에 빠뜨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스탠리 드라켄밀러는 캐시우드나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드라켄밀러는 수요일 뉴욕에서 열린 CNBC의 델리버링 알파 인베스터 서밋에서 우리의 핵심 사례는 23년 말 경착륙입니다. 23년에 경기 침체가 없다면 나는 기절할 것입니다. 시기는 모르지만 확실히 23년 말쯤 소위 평균적인 종합품종보다 크지 않다면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한 해를 보낸 적이 없는 전설적인 투자자는 그것이 더 나쁜 일이 될 수 있다고 두려워합니다. 2023년을 상당히 경계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정말로 나쁜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스탠리 드라켄밀러는 이중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경착륙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는 경기 침체의 가능성과 경착륙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는 또 다른 기회를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공매도 카슨 브락은 일부 ESG 회사가 돈 횡령이라고 말합니다. 유명한 공매도 카슨 브락은 수요일 CNBC에 ESG에 중점을 둔 많은 기업들이 미국 정부와 일부 투자자를 이용하여 돈을 움켜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CNBC의 델리버리 알파 컨퍼런스 밖에서 진행된 스쿼트 박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세상을 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본 이 기업들은 우리를 구해줄 기업이 아닙니다. 이것들 중 대부분은 녹색 옷을 입고 차려입고 돈을 훔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ESG 회사에 대한 돈 횡령이라고 말하면서 상당히 비판적인 견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채 수익률이 후퇴하고 연준에 대한 기대는 영란은행 이동우 최고치로 하락했습니다. 영란은행이 급한 매각 계획을 종료하고 대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일시적으로 채권을 매입하겠다고 발표한 후 국채 수익률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연준이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졌습니다. 미국 10년 수익률은 수요일 4.01%까지 상승한 후 3.84까지 떨어졌습니다. 2년 수익률 연준 정책을 가장 많이 반영하는 4.31에서 4.14로 떨어졌습니다. 수익률은 가격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금리가 2년 수익률, 10년 수익률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연준이 정책이 잘 먹힌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급격하게 하락한다는 것은 연준의 정책에 대해서 시장 기대가 많이 약화됐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메리베트 시큐리티즈의 그레그 파란넬로는 QE 통화 증가에서
양적 증가에서 QT 양적 긴축, 다시 QE 양적 증가로 전환했습니다. 영국 10년 최고 4.58%에서 4.02로 증가했습니다. 오늘 하루에 장중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지금 다시 복귀하는 것입니다. 양적 완화는 또는 중앙은행 채권 매입을 의미하며 QT는 중앙은행이 채권 매입을 중단하고 대신 잠재적으로 채권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QE는 양적 완화 또는 중앙은행 채권 매입을 의미하며 QT는 중앙은행이 채권 매입을 중단하고 대신 잠재적으로 채권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라넬로는 금리가 이처럼 매우 빠르게 움직일 때 유동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담보물을 의미하고 마진을 의미하며 추가 혼란의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급격한 변화는 혼란을 의미하는 것이죠. 배관에 문제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후드 아래에 문제가 있습니다. 파라넬로는 연방기금 선물이 수요일 아침 4.35%의 최종 금리를 가리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 세션에서 선물 시장이 내년 초까지 연방기금에 대해 4.75%의 높은 워터마크를 책정한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연준이 금리 인상에서 거품을 걷어내고 있습니다. 누가? 시장이 걷어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멈출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을 눈을 깜빡일 것이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연준이 멈추지 않을 수도 있지만 더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하십시오 하고 일갈했습니다. 영국은행이 장기 채권 매입을 발표한 후 스털링은 급격하게 하락했습니다. 영국 파운드는 영국은행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일시적으로 장기 채권을 매입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한 수요일 아침에 달러 대비 1.32% 하락한 후 1.061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데니스 데 부쉐르는 뱅크 오브 잉글랜드의 발표에 대한 수요일 메모에서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더 인플레이션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GBP는 붕괴되어야 합니다. 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뱅크 오브 잉글랜드가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될 것입니다. 이는 더 많은 단기 금리 인상이 필요하며 오늘부터 GBP가 어떻게 거래되는지를 알려줄 것이라고 디 브레시아스가 썼습니다. 그는 GBP가 버티면 꼬리 리스크가 줄어들 것이라며 지금까지 소식이 좋지 않아 GBP가 하락했다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거시적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져 높은 상관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다이내믹한 하루였습니다. 이제 서서히 주식시장이 바닥을 치고 나름 새로운 모멘텀을 향해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항상 공부하는 투자자 여러분, 꾸준히 주가의 흐름을 여러분이 관찰하고 이해하고 이유를 따져 묻고 이러다 보면은 좋은 투자 기회도 찾게 되고 그에 따라서 투자 성과도 좋은 날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투자하는 공부 계속합시다. 감사합니다.